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YG경제연구소의 차영수 소장,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미국 FOMC 이야기 중심으로 해봤고요. 이번엔 중국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지난달 여러 경제 지표들이 나왔는데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중국 지표가 소위 말하는 마사지가 좀 됐을 텐데도 이렇게 안 좋은 걸 보니까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졌다 이런 반응도 나오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제 실물 지표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산업 생산 지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산업 생산 지수는 이제 월별로 나와서 보통 GDP는 분기별로 나오고 그래서 이제 월별로 볼 때는 일종 GDP의 대체 지표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산업 생산 지수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5.2% 늘어나면서 예측보다 못 미쳤다. 5.7%보다 못 미쳤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소매 판매도 시장 전망치보다 좀 성장률이 나왔다. 3.4%로서 그다음에 그 시장 전망치는 3.8%인데 이게 좀 갭이 클 정도로 좀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도 좀 생각보다 많이 줄면서 어떻게 보면 관세 같은 것도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세 충격이 있긴 있는 거네요. 있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수요가 위축이 되면 그러니까 생산이란 거는 근본적으로 수요인데 수요가 위축이 되면 이제 물가 지표라는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 또 물가가 낮아질 거를 예측하면 또 금리 낮추고 이런 식으로 동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지금 봤을 때 생산이라는 기업의 일종의 수요라고 본다고 하면은 내수 소비, 기업의 투자 이런 것들 좀 다 감소하고 있는 양상들이라 물가의 하방 압력, 수요가 줄면은 공급이 동해하는데 수요가 줄면은 가격이 내려갈 거기 때문에 물가의 하방 압력이 좀 커졌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 이 디플레이션 우려,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들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디플레이션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중국이 지금 디플레이션을 수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까지 나오거든요. 수장님 이런 배경은 뭡니까?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수출한다라는 개념들을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과잉 생산된 물건들을 이제 밖으로 이제 쏟아내야 되는 부분들이 당장 생각하는 게 석유화학 이런 게 있네요. 석유화학, 전기차, 철강, 모든 게 다죠. 지금 중국이 정말 우리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하던 그런 계획가 있었죠. 중국 사람들이 이쑤시개 하나만 쑤셔도 몇 개냐 이런 어떤 농담이 있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 많은 산업을 이제 어떻게 보면 고도 성장을 단기간에 하기 위해서 또 부동산 정책에 올인했던 정책들을 바꾸면서 일반 제조 산업에 대해서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과잉 생산이 됐고 과잉 생산된 것을 자국 내에서 당연히 해결하지 못하니까 심지어 이런 경우가 있죠.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 이제 작은 항구에 가면 중국에 팔리지 않는 전기차들이 어마어마하게 재고로 쌓여 있다라는 것들이죠. 덤핑 판매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도 다루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 중국에서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게 한 1억 정도 한다는데 지금 1,000만 원짜리 깡통 로봇을 만들어서 지금 팔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아무런 옵션이 안 들어가 있는 이런 거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수출한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과잉 공급된 것들에 대한 물량 공세가 전 세계로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럴 때마다 우리가 그 타격을 받는다는 게 문제인데 그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두 가지 기업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틱톡이라는 기업인데 우리나라 분들은 유튜브를 많이 보시지만은 미국은 정말 틱톡 많이 보나 봐요. 지금 이거 미국과 중국이 틱톡 요거 금지법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미국 쪽에 매각하기로 했다라는 잠정 합의가 됐다라는 수익도 들려오고 있어요. 트럼프가 왜 이렇게 틱톡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겁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정치 성향을 하듯이 정치 캠페인 같은 것들이 오듯이 미국은 틱톡의 정치적 아젠다가 담은 이런 숏폼들이 많이 오면서 그런 영향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튜브가 하는 역할을 미국은 틱톡이 하고 있다. 정치 채널 차원에서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도 틱톡의 영향력이 있었다라고도 많이 추측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기 행정부 때 사실 트럼프가 틱톡 싫어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2기 행정부 때 봤더니
공화당의 우호적인 뭐 그러한 뭐 정보들이 틱톡을 통한 정보들이 뭐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왔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점차 이제 미디어가 다양해지면서 이런 쇼폼 같은 것들이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또 정치적으로 세련되게 활용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뭔가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보다 이제 산업이 발전하다 보면 이게 어떻게 하면은 잘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관심이 많아진다. 결국은 이제 SNS도 있지만 SNS 중에 이제 쇼폼, 그러니까 일반적인 텍스트로 하는 SNS도 있지만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어떤 쇼폼 형태의 정보 전달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는 거고 그걸 정치적인로 이용하겠다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중국 쪽으로 가면은 중국에서 또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가지고 가고 있고 특히 공화당에서 이용하길 바란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트럼프는 감탄고도 이런 느낌이 강한데 틱톡이 결국에는 정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이런다는 거잖아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아무래도 우리가 틱톡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중국 서버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제 유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그렇기 보고 있는 때문에 거죠. 바이든 행정부 때 금지법 이런 것도 금지법을 만들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젊은층들이 쓰다 보니까 표심을 또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어쨌든 이번에는 잘 해결 국도로 좀 가는 것 같아요. 중국도 많이 양보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미국 법인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중에서 50%를 미국인들에게 풀겠다. 근데 이제 그 50% 중에 주요 대주주로 트럼프 대통령 가까운 오라클이 틱톡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온 뉴스 플로어를 보면 중국이 많이 양보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어쨌든 같은 산업을 또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별도 서버를 운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미국과 굳이 싸울 필요는 없겠다. 그러면서 그러한 대가로 인해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이제 지금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에서 만나자라고 아마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 뉴스로만 놓고 보면 안 올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된 장소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중국과 미국이 싸우고 있는데 서로 악수하는 장면을 보여주기 아마 싫은 것인지 중국에서 만나자.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이것도 신경전이네요. 신경전이 니네 집 갈래, 우리 집 갈래, 중간에서 만날래 이런 건데 좀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잘하면 정말 뭐 그 정상회담은 시진핑 주석도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따라서 에이펙 정상회담 오긴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거기서 두 사람이 정상회담을 안 하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온 김에 중국 들렀다가 정상회담 할 가능성도 열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 틱톡 문제가 미중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단순한 하나의 기업 문제였다라면 이제는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화해 모드로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더 이런 것들이 불거질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키맨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변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틱톡의 역할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이야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 상황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지금 보니까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가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없었던 것 같죠? 많이 내렸어요. 어떤 배경이 있었던 겁니까? 이제 중국에서 자국 기업들에 대해서 엔비디아 H20 같은 H20 같은 어떤 인공지능 칩 쓰지 말라고 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수입이 가능한 칩인데 엔비디아 거 사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경로죠. 사실 수입이 불가능한 거는 우회 수입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수입 불가능한 건 어차피 우회 수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고성능. 이런 것들은 어차피 중국에 수입 못하는 거고 그런 것들은 딴 쪽으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상관없는 이슈고. 근데 이 정도 수준의 칩은 H20 정도의 칩은 자국내 생산이 가능하니까 자국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엔비디아 거 쓰지 말라라는 그런 입장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H20 정도의 퍼포먼스 내는 칩들은 중국에서 만들고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사람도 계속 육성을 해야 되고요. 좋은 것들은 어차피 수입이 안 되니까 이거는 논외고 우회 수입을 해야 되는데 우회 수입할 거면 뭐 어차피 뭐 쓰든 안 쓰든 이게 의견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거랑 좀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동안 H20에 대한 수출이 어려우면서 이번 엔비디아 실적이 반영이 안 됐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앞으로도 H20 수출이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추론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손해분들이 뭐 엔비디아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가 말씀하신 대로 거의 한 2.6% 뭐 이 정도 빠졌네요. 아주 많이 빠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근에 흐름 자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실제로 최근에서 중국이 저사양 AI 칩 여기엔 더 나가서 고사양 AI 칩 이런 것까지 만들고 있다 막 발표를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 AI
AI 반도체 관련해서 중국의 경쟁력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겁니까? 전문가분들 말씀을 좀 들어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준까지 지금 따라잡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엔비디아와 우리 엔비디아 GPU와 우리 하이닉스의 HBM을 결합한 그런 형식들이 아니라 중국 자체적으로 이제 결합한 거고 지금 이제 중국 당국이 또 엔비디아 칩을 이제 수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자국 칩을 이제 하도록 한 거거든요. 과거 저는 이런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일본의 다양한 소재들에 이제 종속돼 있다가 그렇죠. 일본이 그것을 이제 독도 문제가 되고 그랬을 때 막았을 때 우리가 스스로 자체 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은 내수가 있잖아요. 내수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군다나 중국이 못 쓰게 되고 있고 어차피 지금 뭐 미국 칩 받아다가 저사양으로 돌리느니 새로운 칩들을 받아서 돌리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굳이 우리가 H20 안 써도 중국 내에서의 어떤 지금 부분들이 들어가는 거고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중국 기업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큰 엔비디아 칩 썼다가 그게 호환이 안 돼버리면 이게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글로벌리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우려해봐야 되는 이런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유 무섭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에는 별로 타격이 없네요. 근데 이제 그거랑은 좀 이제 다르죠. 엔비디아 이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이제 최근에 주가는 외국인들 매수에 달려 있으니까 어제 외국인들 치니까 딱 빠졌고 오늘 외국인들 다시 들어오니까 올라가는 거라 그거는 조금 수급 논리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전에 딥시크 쇼크 이런 것들도 미국 빅테크들한테 충격을 좀 줬는데 비슷하게 이어지는 것 같고요. 다만 브로드컴이나 AMD 같은 미국에 있는 관련주들은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중국 매출이 엔비디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이상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 앞으로도 조금 안 좋아질 가능성, 조금 주춤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이던스가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까 이제 사실은 이번에 되게 중국에 수출을 한다고 하면서 매출의 15%를 미국 정부에 내겠다라는 굉장히 특이한 조건을 걸고 수출을 하려고 할 정도로 의지가 있었는데 근데 그거 자체가 조금 막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건 뭐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근데 뭐 워낙 그 엔비디아 그 고사양 칩들의 수요가 워낙 많아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든지 큰 틀에서 이 움직임이 어떻게 될 거냐는 것은 뭐 산업 발전 자체에 좀 달려있다. 뭐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따지고 보면 엔비디아 매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이니까 뭐 어떤 제한적인 영향 정도로 봐야겠죠.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의 이정환 교수,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쳤.